반도체 대전 세덱스 2022 현장을 함께 취재한 배석원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이 전시도 전시지만 첫날 진행된 이 기조연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조 연설에는 광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무대에 올랐는데 이를 보려고 관중이 400명 넘게 몰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곽 대표는 메모리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오늘날 반도체 시장이 정말 어렵다면서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공급난 이슈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등이 도입이 되면서 더 높은 반도체 성능 등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곽 대표는 이 문제들을 풀어갈 해법으로 인재 육성과 기업 간 협력, ESG 이행 등 3가지 사항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보시는 것처럼 장비, 기술, 자본 다 이런 것들의 싸움이고 동시에 그 지식의 싸움인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인재가 장비도 다루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투자도 결정하고 지식도 쌓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반도체는 인재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콜래보레이션, ESG, 인재 이런 것들 세 꼭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반도체 미래는 결국 사람에 달려있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이 구체적인 구상안 밝힌 게 있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기보다는 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방향성 제시 쪽이 좀 더 가까웠습니다. 곽 대표는 과거에는 학교 교육과 이제 산업계 교육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학계가 함께 나서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는 인재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어느 한쪽이 담당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을 했습니다. 또 앞서 이야기한 협력에 관한 부분은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동안의 협력은 동반 성장을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한 국가 내 패권 경쟁도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착공 중인 용인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소재, 부품, 장비 등 칩 메이커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리포트 통해서 봤지만 이 전시에서 눈에 띄는 거 또 어떤 것들이 더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전시한 이제 제품이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경우 테크존을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과정까지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부스를 구성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상황 인식 반도체도 있었고요. 외장하드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내 지문이 인증이 돼야 카드 결제가 가능한 보안 솔루션용 반도체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이 핸드폰 모바일 이미지 센서 반도체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중에는 양산을 앞둔 2억 화소 제품도 있었고요. 올해 초에 출시한 갤럭시 S22에 탑재된 5천만 화소 제품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반도체를 보면 굉장히 정말 작습니다. 손톱만한 크기 정도인데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모바일 이미지 센서라고 핸드폰의 이 카메라에 들어가는 조그만 이미지 센서 반도체인데요. 이 큰 거는 패키지고 이 안에 보시면 약간 무지개 빛나는 요게 바로 이미지 센서 반도체예요. 또 고객사가 주문한 시점부터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한 코너도 눈길을 끌었고요. 이외에도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반도체를 좀 더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직무별 영상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잘 몰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반도체가 어떻게 활용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기술이 발전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부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또 양대 산맥이죠. SK 하이닉스. 그 부스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전시가 됐습니까? SK 하이닉스는 이제 주력 제품인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를 소개를 했는데요. 먼저 부스 구성에 대한 관계자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네. SK 하이닉스의 이번 전시는 메타버스랑 AI,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차세대 네트워크 등 미래 산업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 등을 다 구성해가지고 테크놀로지 존과 ESG 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존, 휴먼 리소스 존 해서 4가지 존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4개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딱 정확하게 4등분해서 전시를 소개했다기보다는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활용될 메모리 반도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령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되는 초고속 D램인 HBM 제품이라던가 메모리 반도체지만 CPU처럼 연상 기능을 갖춘 PIM 반도체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또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가 협력해서 개발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특화된 반도체도 전시했는데요. 2년 전쯤 개발한 AI 반도체 사이폰이라는 제품이었는데 전력은 65W 수준을 사용하는데 내년 2분기쯤에는 동일 전력 수준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는 현재보다 4배 이상 향상된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라는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등 고성능 데이터 처리가 중요한 고성능 D램이나 이미지 센서 반도체로 해상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서 좀 능기를 끌었고요. 또 ESG 존에서는 SK하이닉스가 고객사와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나 사공헌 실적 등도 함께 소개하는 SK하이닉스의 면면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스였습니다. 또 부스 한켠에는 서강대와 고려대, 한양대 등 반도체 공학과를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해서 SK하이닉스와 연계된 대학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어떤 그 제품 판매를 위한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그런 전시회 이것을 넘어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자녀분들도 미래에 이런 공부하고자 원하는 그런 어린 자녀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아니었나. 전시회도 많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드네요. 예. 자, 지금까지 배석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